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바르게 빠르게 제하자 제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연애언어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만 명석하게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무리 이 분야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리고 경험마다 판단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재회라는 분야는 다른 상담들과는 달리 이 상담사가 한번 실수를 하면요, 내담자분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놓치는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다 좋은 상담사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보통 상담 회사들이 이 상담 매뉴얼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분석하고 그 개인에 맞게 퍼스널적인 디자인을 해준다기보다는 나쁜 병원에서 이 섀도우 닥터를 쓰는 것처럼 일률적인 상담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혹해서 이 잘못 따라해서 상황을 망치실까봐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얘기할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별 후에 내가 상대방에게 가치가 더 깎이지 않기 위해서 이때까지와는 스탠스가 다르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거나 내가 먼저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적용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걸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개념 원리 이해하고 갑시다. 자, 먼저 저는 이런 문장을 보통 부르기를 이 가치 보존형 텍스트 이렇게 불러요. 뭐 고프레임이라거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이렇게 내가 상대방한테 먼저 멀어지는 듯한, 내가 관계를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어떤 상실감이나 죄책감을 주고자 하는 문장을 쓰는 목적이, 지금 상대방이 내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치를 올려주기 위한 문장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요즘 연애 트렌드에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문장들이 효과를 보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든 나와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이익을 얻고 있어야 해요. 자,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헤어졌는데 무슨 이익을 얻어?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별을 하는 상황이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 연애에 대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로 이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내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부탁을 하고 의뢰 입장을 보여줘도 전혀 존중을 해주지 않았던 내가 지금 이별 후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통쾌감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별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리는 걸 보니까 역시 이 연애가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인 거지, 맞았어. 나는 연애를 잘못했던 게 아니었어.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적 이익이 있어서 이게 이별 후에 연락을 유지시키는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어떤 나한테 보상 심리와 이 통쾌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더 매달리면 오히려 내가 연애를 잘못한 것이 맞다는 인지만 생기고 내 가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가치 보존형 문장을 쓰는 게 적절한 경우도 있어요. 단 여러분, 절대 이 문장을 쓴다고 상대방이 내 가치를 다시 느끼고 연락이 오고, 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완전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문장을 사용하는 상황, 이 두 번째로는 남주기는 싫고 나가주기는 싫다는 입장인 사람한테는 이 문장이 효율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내가 너랑 연애를 하면서 내 시간이나 가치 등을 투자하면서 노력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아. 자, 이런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상실감을 줘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상실감을 느낀 이후에 내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상실감을 느끼면서 내 가치에 대해서 다시 실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사용하려 할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나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희소한 가치를 주는 사람일까?
자, 이걸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오랜 시간 동안 연애해서 헌신해 오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단기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준 만큼의 헌신적인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랑 정말 다른 여자랑은 구분되는 가치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몇 달 정도 만나고 보통의 연애를 했다면 그때는 내 객관적인 가치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연애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나보다 예쁘고 가치 높은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쉽지 않을 것이고, 나만은 여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사람은 내가 아쉬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런 객관적인 사회 가치를 떠나서 이 남자가 나만의 매력을 느껴서 내가 특별한 여자로 인지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시장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가지긴 싫고 남주긴 아까운 이런 단계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가치 보존형 문장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보자면, 상대방이 나와 교류를 원하지 않고 빨리 끊어내고 싶은 입장에서 이런 공격적인 문장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교류를 끊어내고 안 끊어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도 마음 정리했어, 나도 이제 이러고 싶지 않네, 나도 연락하는 사람도 생겼고, 이렇게 공격적인 어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챌 것 같죠?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게 자존심을 부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알았고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내 연락을 받을 확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오히려 이게 더 내 가치를 절하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나한테 애정을 많이 느끼지 못한 입장이라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이별을 한 상황. 자, 결국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관계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상대방이 이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얘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별 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구나를 느끼고 있는데, 내가 잠깐 매달리다가 결국은 나도 이제 너 포기할게, 안녕, 이런 뉘앙스라면 다시 역시나가 역시나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사랑한 걸까, 이제 내 아까운 감정을 주고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가치 보존형 문장을 쓰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저기 제외 경험담 같은 거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상실감을 느끼고 제외했다고?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제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에이, 믿져야 본전이지, 어차피 지금 내가 당장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해요. 효과 없겠죠? 그럼 본전이 아니라 여러분 추후에도 제외하는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아니라면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고 적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희 카페 무료 진단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질의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치 보존형 문장, 즉 상대방한테 이별 후에 가치 절하를 방지 혹은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문장을 쓰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보 과잉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제외는 정말 이 방법으로 제외가 된다, 이런 일률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모두 환상파리밖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잘 판단 후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